양호를 대대적으로 해서 인민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물고기를 먹이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억은 우리나라 양호 부문의 번복이 표준 공장으로 훌륭히 전변된 평양 메기 공장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10월 30일 평양 메기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동 씨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더 많은 메기를 생산해서 인민들의 식생활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 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여기 혁명사적 교양실에 들어서신 경의하는 청비서동 측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교에서 일도서고 장군님의 세심한 용도 아래 공장이 걸어온 발전 행로에 대해서 감회 깊이 회고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 측께서는 평양 메기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관심하시던 공장들 중에 하나라고 하시면서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인민생활 위하여 마음써 오신 우리 장군님의 로고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종상하게 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그것은 장군님의 생존의 영혼을 꼽히는 사업인 동시에 장군님의 높으신 권위를 보여하는 사업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동 씨께서는 공장에서 노력절약 형양호, 물절약 형양호를 할 때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양호먼 연적과 노력, 물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물고기 생산량을 2배로 장성시키고 설비의 현대화를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의하는 청비서동께서 다녀가신 종합사료공장입니다. 그날 우리가 만든 팽화모기 생산 설비를 보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동께서는 공장 현대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것은 남의 힘과 기술을 더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를 그대로 가져다 놓은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역량과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구한 현대화를 실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동께서는 다른 나라 상표가 붙은 설비보다 우리 노동기구이 만든 이런 설비들이 더 좋다고, 이 설비들은 공장 노동기구의 자력갱생의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노동계급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그처럼 소중히 여기시며 최대의 평가도 안겨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그날의 그 말씀은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더 높은 생산 성과를 이룩하도록 이끌어준 힘의 본천으로 됐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일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감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따져보기 전에 무조건 하야한다는 결사의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받들고 지난 8년간 공장 안의 종업원들이 양호의 가학화 집약화, 자동화 무윤화를 실현하기 위한 가학연구 사업을 친밀히 해보려 팽화사료 모기 생산 설비를 모기 생산에 받아들이고 양호용 종합배를 생산하여 사료 생산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장에서는 생활력이 강하고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종자를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함께 밑방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가학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 메기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당과 국가 활동의 근본 원칙으로 내세운 우리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들의 결정을 더 높은 생산 성과로 받들어 나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1심 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필승의 낙관과 투지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빛나게 달성하자. 지금 인민경제 그 어느 부문, 그 어느 단위에서나 실질적인 성과, 실제적인 결과로서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려는 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격앙되고 있습니다. 비상한 책임과 더 큰 분발과 분투로 실제적이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승리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의 생산 소식을 기자들이 취재했습니다.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이 이용할 체육기자재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평양 체육기자재 공장의 생산 소식입니다.
경야는 청비서동직에서 2016년 6월 공장을 현지 지도하실 때 직접 가르치심을 받은 지배인 동지는 그때 청비서동직에서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셨다고 하면서 공장에서는 이 사업을 공장 자체의 인재 역량에 의거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육기자재는 다품종의 소량 생산 책임이나 철저하게 품종 수이 많고 수요가 작은 만큼 거기에 따르는 과학기술 역량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새로 입직하는 종업원들뿐 아니라 이미 대학을 졸업한 이런 기술자들인 경우에도 과학기술 보급실을 통해서 새로운 첨단 기술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이런 사업들에 이제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기술 일꾼들이 자기네가 창안한 방안들을 협의에 제기하고 여기서 당선된 방안들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걸린 문제들을 한 가지씩 분담을 주고 매달 기술 발전 사업을 맡아보고 있는 김원철 동지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인재 역량을 꾸리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적으로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 들어서만도 공장에서는 제품의 가지수를 정전보다 10여 가지 더 늘렸는데 여기서 인재들이 많은 몫을 맡아 있다고 합니다. 인민경제 어느 부문에서나 절실히 쓰이는 효소 제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랑랑 효소 공장입니다. 올해 공장에서는 연속 주기식 배양을 비롯한 혁신적인 생산 방법을 받아들여 1.7배로 생산을 장성시켰으며 효소를 이용한 응용 제품 개발도 다그치고 있습니다. 효소 가루비누, 그다음에 효소 세척제,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효소의 60%가 세척제 공업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척제 공업에 효소를 침투시킴으로 해서 계면활성제 함량을 줄이면서도 세척력을 더 높여가지고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놨습니다. 이와 함께 축산업에 효소를 도입함으로 하여 새끼 단계에서 소화불량증을 없애서 폐사력을 훨씬 낮출 수 있게 만들었으며 많은 축산 단위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철준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교과서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교육도서 인쇄공장에서 올해 4월부터 새학년도 교과서 생산에 진입했는데 여기서 중점을 둔 것이 교과서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질 제거를 위한 방도를 정업원들의 기술기능 제고에서 찾고 기술학습을 자주 조직하면서 연말까지 50명의 기능공들을 더 양성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 인쇄공정에 쓰이는 열처리 보호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제기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공장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국가 부흥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각지 직맹위원회들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 대중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집단적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원도 직맹위원회에서는 모든 초급 직맹위원회들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실속 있게 조직 진행해서 올해 자기 단위의 목표들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숭송의 모험단체 칭호를 쟁취를 위한 사업에서 용도적 단위들을 위주로 해서 여기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과 함께 한급 높은 숭송의 모험단체 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사업을 실소 있게 벌려서 올해만도 최신관리국 통신기계수리공장 직맹초급단체 또 도의민위원회 기관공서 직맹초급단체들을 비롯해서 삼중 숭송의 모범 직맹초급단체 대열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 지금 활발히 조직 전개되고 있는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 대중적 기술혁신운동들이 올해 연말 목표들을 빛나게 결속하는 데 지향되도록 장학지도 사업을 심화시키는 것과 함께 모든 동맹원들이 누구나 숭고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좋은일하기 운동에 적극 떨쳐나 국민의 본분을 다해 나가도록 하는데 위안 사업의 화력을 집중해서 그 생활력이 지금 높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도직맹위원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관철회로 도안의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직관 경연 및 교양자료 수단 전시회를 조직해서 선전선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서 이룩된 경험들을 일반화하는 한편 직맹이동 해설 강사들이 현장 경제선동을 맹렬히 벌려서 사회주의 경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심옥림 기자가 자체 후방 토대가 그뜬한 사업소, 공원 속의 사업소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는 단위를 취재했습니다. 개천시에서 어리 정도 떨어진 야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단위는 3중 3대 혁명 불금기, 2중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수여받은 전국의 소문이 난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의 종업원은 20여 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단위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굳준한 후방토대나 수리마, 원리마 경험이 아니라 20여 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원으로 당 정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심 있게 집행해 나가는 이 단위 책임 일꾼인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마서롱 동지의 높은 정신세계입니다. 기자가 이 단위를 취재할 당시는 율매가 무르익는 계절이었습니다. 여기는 사과 나온다. 여기는 복숭아 나무고. 이곳 종업원들은 사업소의 넓지 않은 부지에 과일나무가 8종의 3천 요구르나 되고 주변 산림에는 산열매 나무들과 경제적 가치가 큰 20여 종의 6만 요구리 나무들로 꽉 들어찼는데 이것은 마서롱 동지가 사업소 종업원들과 함께 심고 가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과일만 해도 50여 톤. 포도나무가 있고 정말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모든 과일들이 진짜 우리가 품종별로 맛볼 수 있는 그리고 부지 절약형으로 실리가 있게 건설한 축사와 양어장, 온실과 버섯 재배장에서 생산되는 고기는 근 4톤, 달걀은 3만 교환, 물고기는 1톤 506kg이나 되는데 정본들은 물론 시안의 전쟁 로병들과 영해군인들, 타가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계절적 제한성을 극복하면서도 더 많은 물고기를 기를 수 있게 설계된 온실식 양어장에서는 사계절 메기와 열대붕어, 미꾸라지뿐 아니라 철갑상어도 기르고 있습니다. 사업소에 어느 것 할 것 없이 실리적으로 생활력이 발휘되도록 기발하게 설계됐는데 종업원들은 그 모든 것을 마서롱 동지가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꾸려놓은 하나하나의 이 창조물들에서 우리는 마서롱 동지와 이곳 종업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얼마나 핏하게 사색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가지, 3가지 몫을 하야만 기업소를 운영하고 기자는 이 모든 곳을 20여 명밖에 안 되는 종업원들로 관리한다는데 놀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종업원 한 사람이 보통 2-3가지 일을 맡아 하는데 책임 일꾼인 마서롱 동지도 철갑상어 양어, 버섯 재배 등 3가지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봐야 종업원들의 자랑 뒷끝에는 꼭 마서롱 동지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순간에 훅이 무너져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곳에 무조건 간철될 때까지 끝장. 그들은 한결같이 마서롱 동지의 손탁이 간단치 않다고, 계획한 일을 제때에 끝내지 못하면 배겨 못 낸다고, 일단 결심했으면 무조건 해내고야만은 완전한 실천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서롱 동지가 군사복무의 나날에 특출한 공로로 오보이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 표창을 받은 제대 군관이라고 했습니다. 종업원들은 나라가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기업소 건물을 하나하나 개곤하던 나날들을 추억하면서 그때 마서롱 동지가 사고로 중상을 입고도 사무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설을 계속 지휘했다고 했습니다. 한 종업원의 아내는 그때 가족 서대를 묻고 남편들과 함께 건설하던 때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쓴 일기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손으로 벽체를 축조했다. 미장도 배웠다. 그런데 지배인 동지가 이것을 보고 돌아서서 정업원 아내들까지 고생시키는 내가 무슨 지휘관인가 하며 눈물 짓는 것이었다. 무뚝뚝하고 오만 줄만 알았던 지배인 동지가 그렇게 인정 많고 다심한 분인 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기자는 마서롱 동지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건축과 설계, 과수, 축산, 양호와 살림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의 소속들에서 당정책을 꾸준히 속살있게 생활력이 발휘될 때까지 완벽하게 집행해 나가는 진짜배기 일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거 종업원들은 마서롱 동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본위주의라고 했습니다. 마서롱 동지는 자주 본위주의는 은폐된 개인디기주의다. 지금 당에서는 어느 한 단위가 앞서 나가는 것보다 전반이 다 같이 손잡고 전진할 것을 바란다고 하면서 주변 마을과 다른 단위들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설서 나서서 풀어주었습니다. 우선 물것을 지난간은 많이 했습니다. 우선 물을 좀 맛있는 물을 먹자 하거든요. 요즘 클릭한 기자와 만난 마을 주민들은 지금 자기들이 마시는 질 좋은 샘물도 마서롱 동지가 솔솔 나서서 종업원들과 함께 많은 품을 들여 찾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마철이면 물이 불어서 큰 불편을 주던 개천시 철강동 지구의 470m 도로 구간도 번듯하게 포장해 주었다고. 이런 일들이 해마다 벌어져서 사업소득을 단단히 번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마서롱 동지와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인원도 많지 않은 자그마한 사업소가 누구나 찬탄하는 단위로 되었는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마서롱 동지는 당에서 하라는 것은 다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발전하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면서 힘은 들었지만 당 정책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꾼이 나약하면 당 정책을 관철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곧 그 단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중하게 울리는 그의 말에서 기자는 당에서 준 명령 앞에 오직 알았습니다 이 말밖에 모르는 조선인민군 군관의 모습을 보았고 단위마다 발전의 차이는 조건과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당 정책을 대하는 일꾼들의 관점과 입장에서의 차이를 다시금 새겼습니다. 취재를 마쳤지만 마서롱 동지가 일꾼들의 책무에 대해 한 말이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데 일꾼으로서의 존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 최고로 자수는 진리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텔레비전 촬영가들이 9월산의 이채로운 가을 풍경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당시 9월산의 낮 기온은 20도씨 정도이고 남동풍이 초당 3m 정도로서 가을치고는 따스한 날씨였습니다. 9월산은 운율군과 은천군, 안악군과 삼천군을 포함해서 110여 평방킬로미터의 드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에 단풍이 붉게 물든다고 해서 그 이름도 9월산. 9월산은 산세가 웅장기묘하고 자연경치가 수려해서 우리나라 6대 명산의 하나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 차례나 9월산에 찾아오시어
오랜 역사 유적과 전설도 많고 해발고도 맞춤한 소의 명승 구월산을 인민의 문화 휴식터로 훌륭히 꾸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0월 22일에 해발 높이가 954m인 구월산의 주봉 사황봉에서 본 장쾌한 해돋이입니다. 구월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사황봉 종점에서 내려다보면 산을 감싸고 흐르는 흰 구름이 마치 절벽을 들이치는 파도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곳 용승지관리소 강사의 말에 의하면 9월사의 단풍은 해마다 10월 10일경에 물들기 시작하는데 올해엔 조금 늦어져서 15일경부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해서 촬영 당시엔 99개 봉우리들과 걸작이들이 모두 단풍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성한 숲과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 맑은 물 흘러내리는 폭포들과 담소들, 아름다운 단풍 잎새들이 조화를 이룬 구월산의 가을 풍경은 명승의 나라로 이름 높은 내저국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가 27일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분쟁의 정화를 호소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적대행위 중재로 이어지는 즉시적이고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인도주의 정화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가자지대 주민들에게 물과 식량, 의약품, 연료, 전기 등을 즉시적이고 지속적이며 방해가 없이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 수리아와 레바논 외무상들이 수리아의 디마스커에서 가진 상봉석상에서 가자지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티나인들을 철거시키고 팔레스티나 위협을 비법화하는 데 목적을 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한다고 하면서 치명적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즉시 종식시킬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티나인들의 생활 초지를 개선할 때 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인도주의 원조 물자가 가자지대에 무조건 즉시에 가닿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커에 최근 열대성 폭풍이 들이닥쳐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났습니다. 폭풍으로 27명이 죽고 4명이 행방불명됐으며 수백 채의 살림집과 상업 건물들이 파괴되고 일부 지역이 물에 잠겼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게레로주의 아까불거시에서는 강풍의 최대 속도가 시속 265.5km에 달했으며 메이커주와 모렐러스주, 오아하카주 등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서 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새로 개발된 말라리아 왁진과 댕구열 왁진 공식 승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해마다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그중 4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많은 나라와 지역들의 댕구열병으로 인한 피해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R21로 명명된 새로운 말라리아 왁진은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사접종까지 진행하는데 림상 실천에 도입해본 결과 그 효과성이 75%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댕구열 왁진은 84%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재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61%로서 넓은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첫 왁진으로 됩니다. 러시아의 의학 전문가들이 가을철 감기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가을철에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체온 관리를 하면서
날씨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 저녁에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감기에 걸릴 수 있는 주요 조건은 틈바랍니다. 그러므로 방 안에서도 공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새와 과일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몸 단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에 7,000 내지 1만 보를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재래식 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교육 기술을 새로운 추세에 맞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특히 숫자화의 도입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에서의 숫자화는 교원들의 강의 방식과 학생들의 학습 방법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가상현실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을 응용한 교육 방법이 광범위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학생들이 학습 대상에 대한 개념과 표상을 실제 보는 듯한 느낌 속에서 더 잘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의를 통한 교육도 매우 실리 있는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의 성적인 것은 학생들이 학습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당한 문제들에 대한 점수 평가 또는 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 열의를 높여주는 데서 관건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교원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조를 모아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는 학생 위주의 교육 방법, 또한 교원과 학생이 호상토의하며 협력하는 협동적인 학습 방법, 컴퓨터나 선전하기, 컴퓨터망을 이용한 교육 방법들은 매우 효과적인 교육 방법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약한 초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약한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였습니다. 중부의 일부 지역과 청진에서는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원산과 청진, 남포에서는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서 평년보다 6도 높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였습니다. 오늘 밤 동해안 지역에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약한 초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려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초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소해안과 내륙의 여러 지역,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와 밤한때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면서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남부 지역에서 10 내지 30mm, 부분적으로 40 내지 7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 내지 10mm입니다. 때문에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우박, 센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해남도 바닷가와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겠으며 새벽과 오전 사이에 중부 내륙과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종평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린 후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인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인 후 밤에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문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인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나 아침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나 아침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이하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때때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고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1.5m 이하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안남도를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소이안과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일에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으며 황해남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실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3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8도 이상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